근데 무왕이 듣고는 이 자식들 니네 다 미쳤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사실 이때 알았겠지. 나는 바지 사장이구나. 군대는 다 태국막 말 듣고 있잖아.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오늘의 봉신년이 서기성을 공격하다가 배가 고파진 우익선이 잔치집에서 경단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그 뒷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거리는 우익선한테 두 명의 도사가 왔고 등을 두드리면서 형씨 토라도 해보셔. 그래갖고 토를 합니다. 해갖고 토를 해봤는데 동그랗고 반짝거리는 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요게 염주였던 거죠. 이게 뭐지? 우익선이 아픈데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익선의 등을 두드려준 도사의 정체는 한 명은 연등도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나타의 아버지 이정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놀란 우익선이 대붕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연등도인이 웃으면서 염주 끝을 당기는데 염주의 반대쪽이 우익선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었고 엄청난 통증을 느껴. 이러면서 막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제 조용히 수행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야,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우익선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진짜? 그거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대붕으로 변한 우익선을 타고 돌아갑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연등도인이 영취산에 살거든요. 서유기에서 손오공 일행이 석가열에 사는 영취산으로 가잖아요. 보니까 연등도인이 연등불이라고 석가모니한테 너 나중에 부처 될 거야 요런 거 알려주는 과거의 부처, 요게 모티브라고 하더라고요. 서유기에서도 사타동 세마왕 중에 막내가 대붕이잖아. 얘하고 우익선하고 같은 애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은홍의 형 은교가 하산을 하게 되죠. 은교는 광성자 밑에서 수련 중이었는데 광성자도 마찬가지로 원시천존한테 은교를 하산시키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적정자하고 은홍의 일을 알고 있었던 광성자는 막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에 은교랑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은홍하고 적정자가 대화 나눴을 때랑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버지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성자한테 맹세를 하는데 이거를 어길 경우에 이서지형이라고 목을 제외한 나머지 몸을 땅속에 묻고 쟁기로 목을 갈아서 죽이는 이런 형벌을 내가 받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광성자가 거기까지 듣고는 은교한테 번천인이랑 여러 가지 도구를 선물로 주고 삼두육비로 변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서 하산을 시켜요. 근데 또 어김없이 신공표가 나타나서 꼬시죠. 은홍이를 꼬실 때처럼 어떻게 자식이 아빠를 죽이냐, 모든 게 달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 은홍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교는 은홍이 죽은지 몰랐나 봐.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은교도 상나라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신공표는 자기가 꼬셔놓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몇 명의 도사를 불러서 은교를 도와주라고 하고 서기에 있는 상나라 사령관 장산한테 가게 돼요. 장산은 20년 전에 사라졌던 왕자가 도사가 돼서 오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 사라진 왕자가 레벨업해서 왔으니까 세상이 우리 편일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은교도 신공표가 보내준 도사들을 내보내는데 사실 다들 시원찮아요. 곤륜 애들이 좀 세야지. 그나마 마선이라는 애가 출신이 독특해갖고 좀 고생을 하거든요. 등구공이랑 마선이랑 싸우다가 등구공이 마선을 잡아와요. 그래서 태공망이 추조를 하는데 얘가 입이 너무 더러워. 입에 걸레를 물어서 그래 막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공망이 이 자식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야, 그냥 얘 목 베버려. 그래갖고 칼로 목을 베버리는데 칼이 그냥 목을 통과해버리는 거야. 얘 뭐야?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보검으로 베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칼이 그냥 다 숭숭숭숭. 결국에 태공망이 야, 안 되겠다. 얘 그냥 태워버리자. 그래갖고 나타, 금타, 목타, 뇌진자 등등이 다 모여갖고 산매진화를 확 이렇게 뿜어내는데 그래도 안 타. 그리고는 자기를 묶은 밧줄을 훌훌 털고 불꽃으로 변하더니 하하하하하하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양전이가 운중자한테 가서 조요감이라고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거를 빌려오겠다고 하죠. 다음날 양전이 운중자한테 빌려온 조요감으로 마선을 비춰보는데 그 정체는 등잔불의 불꽃 요괴였던 거죠. 태공망이 애들 다 불러와가지고 야 모여봐. 야, 요괴가 될 만한 등잔불 쓴 사람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셋으로 추려집니다. 태상노군, 원시천존, 연등도인. 그래가지고 양전이 자기가 갔다 오겠대. 그리고서 제일 만만한 연등도인한테 가죠. 영치산 연등도인한테 가서 두리번 하니까 연등도인이 야, 뭘 두리번거려? 그러니까 양전이 아주 볼 거 있어서 그렇다고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하다가 등잔에 불꽃이 하나 비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연등도인한테 이거 뭐예요? 저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양전이 이거 어디 갔겠어? 지금 내려가고 지금 말썽 엄청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머쓱 이러면서 마선을 데려가려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선이 연등도인을 보자마자 싫어, 안 갈 거야.
땡깡을 부려요. 갑자기 약간 귀여워져. 연등도인이 야 이놈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싫어요. 등잔불에만 있는 거 싫어. 결국 연등도인이 그러면은 내가 가끔 세상 구경 시켜줄게. 그러니까 마선이 오케이 그건 좋아 콜 이러면서 순순히 연등도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뭔가 서유기스러운 엔딩이죠. 지켜보던 은교는 얼탱 없었지만 뭐 어떡하겠어. 주인 있는 개 고양이 이런 거 키우다가 주인 나타나면 어쩔 수 없잖아.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머지 애들 추려서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은교의 다음 작전은 서기성을 불태우는 작전인데 이건 좀 스케일이 크더라고. 야밤에 불속성 도사 2명을 보내갖고 서기성을 불바다로 이렇게 막 만들면 구와 막 이렇게. 그래갖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성 안의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태공망도 허둥지정 뛰쳐나와서 곤륜 도사들 추려가지고 야 왕 구하러 가자. 그래갖고 무왕 희발이 있는 궁궐로 갔는데 캬 희발이 뭐하고 있었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얘네들 옆에 가갖고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저를 죽이시고 이 무고한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태공망을 비롯한 나머지 도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모두 막 감동을 받고 야 역시 희발이다. 뭐 이게 그 당시에 이상적인 군주상이었으니까 뭐 어질고 백성을 돌보고 막 이런 거였으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서기성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활활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태공망이 이제 끝인가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듬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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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선녀가 시녀 둘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듬칫 듬칫 듬칫. 선녀의 이름은 용길공주. 서왕모의 딸이자 천계 최고의 미녀. 얼마나 예뻤는지 서왕모가 복숭아밭에서 신선들 모아가지고 복숭아 파티할 때 용길공주 얼굴을 보고서 신선들이 불충한 생각으로 깨달음의 길을 벗어날까봐 숨겨뒀던 그 딸이 용길공주였다는 거죠. 엄청 예쁜가 봐요. 근데 용길공주가 내려오자마자 안개랑 이슬로 서기성을 쫙 감싸가지고 순식간에 불을 다 꺼버리고 불을 지른 은교의 두 도사들을 이기어검술로 한 명은 목을 샥 그어버리고 한 명은 큰 부상을 입혀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인간계 최고의 미녀인 등선옥이 토행손이랑 결혼하고 난 뒤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병사들이 용길공주의 등장으로 다시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혹시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사람은 희망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은교를 토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다른 것보다 광성자가 준 번천인이 큰 문제가 돼요. 너무 강력한 도구라서 이걸 봉쇄하려면은 4개의 깃발이 필요한데 각각 곤륜, 불교, 그리고 서왕모 사는데 그리고 태상노군 사는데 이렇게 4군데에 있대. 곤륜 거는 태공망이 원시촌조한테 받았던 그 깃발 있잖아요. 요게 생각보다 쏠쏠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서왕모 거는 용길공주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불교랑 태상노군 사는데 이거 누가 가지? 이러고서 다들 고민을 하는데 광성자가 왠지 이 사태가 내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뻔하지 뭐. 여태까지 애들 보면은 분위기 그렇잖아요. 연등도인이랑 태공망이랑 눈치 줬겠지. 저기 거기 멀기도 하고 태상노군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싫어할 건데 이거 누가 가지 이러면서 쳐다봤겠지. 우리 다 그렇잖아. 난 이해해. 뭐 우리 회사 생활 하루 이틀 하나? 사회생활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다 같이 흩어져가지고 깃발을 챙겨와가지고는 그날 밤에 상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주나라 병사들의 함성 소리에 널런 상나라 병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은교는 도사들을 상대하면서 도망치기 시작을 하죠. 번천인 공격이 깃발에 막히게 되고 곤륜 도사들은 은교를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스승을 봐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교가 강렬하게 저항을 하죠. 결국 여기서도 모든 원흉은 태공망 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삼두육비로 변해서 공격하는데 빌려온 깃발로 번천이는 완전 봉쇄가 당하고 연등도인이 도술로 흙을 모아서 은교를 목만 내놓고 가둬버리게 돼. 그리고 부적으로 도술을 못쓰게 해서 잡아두는데 상황이 정리가 되고 곤륜 도사들이 다 같이 모여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기리가 쟁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광성자 얼굴 완전 하얗게 질리는 거지. 놀란 무왕이 와가지고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태공망에 은교 왕자가 하늘에 맹세한 대로 지금 목을 쟁기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니 맹세한 거 광성자랑 둘이 했는데 이거 누가 소문내고 다니? 이거 뭐 어디 찌라시 도는 게 있나 봐. 근데 무왕이 듣고는 이 자식들 니네 다 미쳤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위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 다들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희발이 어떻게 했어. 사실 이때 알았겠지. 나는 바지 사장이구나. 군대는 다 태공망 말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은 그 쟁기질을 광성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광성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쟁기질을 하고 은교도 울면서 결국 영혼이 봉신대로 퓨 날아가는데 곤륜 애들 너무 비인간적이야. 아무튼 그렇게 은교도 봉신대로 가고 사령관이던 장사는 전쟁통에 그냥 죽어요. 그리고 다음 사령관으로 홍금이라는 인물이 오게 됩니다. 이 친구도 도술을 배운 도사라 싸우기가 어려울까 싶었는데 용길공주가 가더니 단숨에 팍 제압해갖고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태공망이 목을 베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잠깐! 이러더니 결혼을 주관하던 신선이 있네. 이 사람이 내려오더니 잠깐 멈추래. 그래갖고 뭐냐니까 홍금이랑 용길공주랑 결혼할 사이라는 거. 둘이 운명이래. 또 시작이야. 하늘에
근데 뜻타령, 운명타령, 용길공주는 천계 최고의 미녀인데 상나라 포로랑 갑자기 결혼하게 되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근데 홍금은 뭐 마다할 게 뭐가 있어? 포로여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것도 감지덕지야. 근데 용길공주랑 결혼을 한. 그래가지고 뭐 그럼 결혼을 할까요? 이러고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길공주를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주나라 도사들과 병사들은 한숨을 쉬면서 이유 없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태공망이 드디어 상나라로 진격을 결정하고는 출사표를 던지고 대원수 자리에 올라서 60만 군대를 끌고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웃겼던 장면이 태공망이 군대를 정리하면서 십진패라고 진법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황비호가 보니까 진법이 10개가 아니고 11개인 거예요. 십진패인데 이거 당연히 궁금하잖아. 그래서 태공망한테 십진패인데 이거 왜 10개 아니고 11개입니까? 그러니까 태공망이 여기서 완전 꼽을 주더라고. 여기에서의 10은 10개가 아니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비호가 예, 그러냐고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숫자에만 연연했네요. 그래서 막 변명을 하더라고. 태공망이 이 양반이 이제 뭐 한 80, 90 됐을 테니까 어지간히 꼬장꼬장한 양반인가 봐요. 이후에는 주왕이 있는 곳으로 가기까지 5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뒷얘기는 적당히 생략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자가 365명을 봉신해야 된다는데 강박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도술 사용 이런 것도 참신하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해야해서 하는 느낌? 빨리 365명 채워야 돼! 이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벌인 일을 미래에 내가 수습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면서 곤륜 도사들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는 길에 공선이라는 인물이 상나라 병사를 이끌고 막아서요. 같이 다니던 부하가 벌을 조종하는 도수를 썼는데 이 벌들이 날아다니다가 황천하가 타고 다니던 옥기린의 눈에다가 침을 쏘고 옥기린이 아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황천하가 굴러 떨어지거든요. 근데 상나라 장수가 창을 푹 찔러가지고 황천하가 허망하게 그냥 죽어버려. 그리고 영혼은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공선이랑 싸울 때도 고전을 하는데 오랜만에 유갑도인이 와가지고 공선의 정체는 공작새라고 알려줘요. 생각보다 인간 세상에 요괴들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갖고 봉신 계획이 필요하긴 했나봐요. 태공망이 유갑도인한테 쟤 좀 처리해주면 안 됐냐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죽을 걸 각오하고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발 쓱 뺍니다. 유갑도인도 새선녀랑 싸울 때 엄청났잖아요. 근데 공선이 그보다 강하다고 하는 거죠. 얘는 뭐하다 이제 나타났나 몰라. 그래가지고 연등도인한테 SOS를 쳐가지고 연등도인이 오게 됩니다. 연등도인이랑 공선이랑 싸우게 되는데 연등도인도 싸우다가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등도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자는 어서 나와서 공선을 제압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 거대한 새가 나타납니다. 그 지난번에 타고 갔었던 대붕 우익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름 너머에서 대붕이랑 공작이 이렇게 팍팍 싸우는데 하늘이 번쩍 하더니 한 마리가 훅 떨어지는데 보니까 우익선이었어. 공선이 엄청 센가 봐요. 연등도인이 겨우 부축하고서 공선이랑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호련히 들리는 방울소리 딸랑 딸랑 서쪽에서 준제도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뒤에도 준제도인, 접이도인 이런 것처럼 불교 대표 선수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나몰라라. 그냥 불교 쪽에서 온 인물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제도인이 나타나더니 공선한테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너는 불교랑 인연이 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선이 그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고. 당연하지. 한평생 찾아온 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다 버리고 불교로 가자고 하면 누가 얼씨구나 하고 가겠어. 근데 준제도인이 손가락을 공선의 가슴으로 향하더니 주문을 외우니까 공선이 온몸을 비틀면서 바닥을 뒹굴어 막 으아!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준제도인이 그러면 나랑 같이 불교 갈래? 그러니까 얘가 살고 싶어하고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작새로 변신한 다음에 준제도인이 올라타서 서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역시 불교 깡패다. 그렇게 행군을 계속하던 주나라 병사들이 처음 돌파해야 하는 관문을 만나는데 요건 사수관이거든요. 사수관은 청룡관이랑 가몽관이라는 두 개의 관을 양쪽에 추가로 두고 있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사수관을 돌파하기 전에는 먼저 이 두 군데를 처리해야 돼서 먼저 가몽관에다가 홍금이랑 용길공주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가몽관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가몽관을 지키는 장수가 항복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받으려고 홍금하고 용길공주하고 갔더니 집 문 앞에 면회 사절 이 문패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항복한다고 해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절교에서 화령성모라고 곤륜 12대선 위치에 있는 그 선인이 있어요. 이 양반이 도우러 왔던 거죠. 병사 3,000명을 화령병이라고 자기 친위대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훈련을 시키고 홍금이랑 용길공주가 위기에 처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태공망이 나타랑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화령성모한테 태공망이 칼에 찔려가지고 죽게 돼요. 화령성모가 이제 주나라고 봉신계획이고 다 끝났다. 야 태공망 죽었다. 오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따라온 광성자가 번천인을 싹 던져가지고 화령성모 머리를 깨서 봉신대로 뿅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태공망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약을 먹여서 또 살려내고 병사들은 감옥간 함락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광성자가 화령성모를 봉신한 일이 문제가 돼요. 화령성모가 곤륜 12대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깨달음에 도달한 인물이라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이쪽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광성자가 절교의 통천교주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죄하려고 복례도에 있는 통천교주의 궁으로 갑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통천교주는 처음 봉신 계획이 시작될 때 이런 거 예상하고 있었다.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 앞으로는 좀 조심 좀 해줘라. 걔네도 대단한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광성자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서 궁에서 나오는데 궁 앞에 절교 도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화령성모랑 같은 그런 급의 도사들도 있었는데 광성자한테 따질 겸 한 대 쥐어 팰 겸 해갖고 겸사겸사 모여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고 광성자가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통천교주한테 형님 지금 밖에 쟤네들 왜 저래? 통천교수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고 광성자는 일단 곤륜으로 돌아가는데 절교 도사들이 통천교주한테 얘기를 아니 왜 이렇게 물렁하게 대응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천교주가 봉신 계획에 대해서는 천교, 절교, 서방교 셋이 합의를 했고 비어있는 곳은 계획을 실행하면서 채워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교 도사 중에 한 명이 봉신 계획은 인간계하고 선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을 처단하는 건데 복례도에서 수련만 하고 있던 화령성모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천교주가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지? 화령성모가 봉신돼 가는 거 이거 계획이랑 안 맞는데? 이 취지랑 안 맞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봉신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신공표가 화령성모의 시체를 수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도 신공표가 통천교주 자극하려고 일부러 보낸 거였어. 그걸 보고서 한참을 고민하던 통천교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보검이랑 진법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두 번째 관문 개폐관으로 가서 태공망의 상나라 정벌을 막고 곤륜의 도사들이 와서 방해를 하면은 얘네 다 봉신시켜버려. 요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선계대전이 가까운 거죠. 한편 주나라군은 사수관 양옆에 있는 관문 중에 감옥관을 함락시켰죠. 이제 청룡관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황비호랑 등구공이 앞장서서 싸우게 돼요. 여기에서 황비호의 막내 아들 황천상이가 맹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얘의 무예를 당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나라에서 도수를 써가지고 등구공도 붙잡고 황천상도 붙잡아서 목을 싹 베버리게 됩니다. 얘네 둘도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천상의 죽음을 듣고서 태공망이랑 다른 장수들도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어릴 때 아빠 따라가지고 주나라 와서 같이 먹고 자고 수련하면서 커가는 모습 봤으니까 얘 그냥 황천상이가 아니고 우리 천상이었을 거잖아.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인물 중에 하나가 나타였어요. 왜냐면은 천상이한테 창수를 가르쳐준 게 나타라서 제자랑 다름없었거든. 태공망이 나타한테 야 네가 한번 청룡관 가봐라. 말이 끝나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쫙 날라가지고 상나라 진영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루에 걸린 천상의 시체를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온갖 도수를 쓰면서 거기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보다 못한 상나라 장수가 나와서 응대를 해요. 천상이 붙잡았던 막 이런 도수들 막 이런 거 나타한테 쓰는데 나타가 그냥 완전 싸그리 무시해서 막 건곤건 던지고 막 금전 던지고 창도 막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 폭주. 병사들이 몰려오니까 하늘 높이 올라와서 마지막 공격을 때리려고 하는데 퇴각 신호가 떨어져서 일단 황비호한테 씩씩거리면서 돌아갑니다. 이어서 토행손도 합류하게 되고 장인 등구공 죽음에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그날 밤 땅속으로 몰래 상대방 진영으로 가서 천상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열받은 나타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습을 해서 청룡관 함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태공망이 사수관 공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여화라는 도사가 나타나거든요. 예전에 나타랑 한번 싸웠다가 얻어터지고 도망간 친구인데 그날 이후로 나타한테 원한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스승 여원이라고 같은 여씨 여원이라는 도사한테 칼 하나를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이 칼이 나타랑 싸울 때 특화된 칼이에요. 그래서 나타랑 싸우다가 회심의 일격으로 칼을 팍 찌르니까 나타가 기능정지 그대로 쓰러지고 뇌진자도 마찬가지로 날개에 칼을 팍 찌르니까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양전이 이 유일한 해독제는 여화의 스승 여원이라는 도사가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스승 옥정진인한테 듣게 되고 여화로 변신해서 여원한테 약을 받아가지고는 치료를 해주고 여화를 물리치죠. 제자가 죽으니까 여원이 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유갑도인이 나타나서 여원 또 죽여버리고 절망한 사수관 사령관은 성벽에서 뿅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근데 요 얘기는 왜 필요했냐? 이제 다음 관문인 개폐관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태을진인이 나타를 불러요. 나타가 가보니까 태을진인이 그동안 어지간해서는 네가 상처 입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너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추 하나를 딱 줘서 나타 먹이는데 먹고 나니까 나타가 원래 3두 6비였잖아요. 팔 2개가 더 늘어났네? 그래서 3두 6비가 아니고 3두 8비가 된 거야. 나타 마크2 그리고는 두 손에 쥘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도 줘서 총 8개의 무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태공막내는 개폐관으로 이동을 할 텐데 개폐관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절교, 통천교주가 보낸 도사들이 기다리고 있던 거죠.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